이 헤드라인을 저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 언론이 보도한 이 냉혹한 한 문장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쓰라린 악몽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한때 박지성이 누비고 손흥민이 호령하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올려다보던 세계 최고의 무대 프리미어리그 그 하늘에서 이제 단 한 명의 한국인 선수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위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오늘만큼은 승리의 환희나 멋진 골 장면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가슴에 가장 아프게 박히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눈부셨던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혜성의 빛에 취해 그 찬란함에 기대어 대한민국 축구라는 거대한 은하수를 떠받쳐야 할 기반, 즉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붕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일본의 한 언론사 더 월드가 내놓은 분석 기사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과장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숫자를 우리 눈앞에 던져놓았을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모두의 심장이었던 거인 손흥민이 떠났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새 감독의 구상에서 밀려나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김지수는 이미 독일 2부 리그로 임대를 떠났고, 토트넘의 양민혁과 뉴캐슬의 박승수는 아직 1군 무대보다 유소년팀이나 하부 리그에서 경험을 더 쌓아야 할 어린 선수들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다음 시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한국인 선수의 숫자, 그 마지막에 남는 숫자는 참담하게도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분석한 뒤 고개를 돌려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브라이튼의 미토마, 리버풀의 주장 엔도, 펠리스의 카마다, 그리고 승격팀의 주역 다나카와 갓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20살의 다카이 고타까지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이 확실시되는 일본 선수는 무려 50명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보, 스즈키 같은 선수들까지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니 그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이제 라이벌과의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명백한 격차이며 잔인할 정도로 뚜렷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본 언론이 가장 아프게 꼬집은 우리 축구의 본질적인 문제, 그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돌연변이에 의존하는 방식과 대량 생산을 해내는 방식의 처참한 차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대한민국 축구는 그동안 돌연변이 모델에 의존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지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손흥민을 보십시오. 이들은 우리 시스템이 길러낸 표준적인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혜성과 같은 수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비범한 천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부신 활약에 열광했고 그들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여기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명의 위대한 천재가 곧 한국 축구 시스템의 위대함이라고 믿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혜성의 빛이 너무 밝은 나머지 그 뒤에 있는 텅 빈 밤하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 축구는 정확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토마, 엔도, 카마다 같은 선수들은 혜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 닦인 J리그라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꾸준히 만들어져 나오는 품질 좋은 제품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힘은 한두 명의 압도적인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통할 만한 수준의 선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출해내는 시스템의 힘에서 나옵니다. 결국 한국 축구는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단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는 지극히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누가 빠져나가도 또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낸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격차의 진짜 본질이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상실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프리미어리그에 버티고 서 있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달콤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단단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그런 안일한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적은 그저 한 선수가 팀을 옮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가리고 있던 거대한 장막을 한순간에 걷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인의 너무나도 거대했던 그림자 뒤에는 텅 빈 광야와도 같은 공허함만이 존재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진실이 비로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2-0이라는 잔인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며 우리 축구계 전체에 던져진 뼈아픈 치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후계자 양성에 완벽히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명의 위대한 개인의 성공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만드는데 처참히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현실, 즉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인 주전 선수의 활약을 보는 것이 이제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부재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책임을 특정 선수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부진을 이유로 황희찬 선수를 비난하거나 일본 언론의 표현처럼 피지컬의 한계를 운운하며 양민혁 같은 어린 선수들을 탓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축구계 전체에 만연했던 안일함입니다. 우리는 박지성과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혜성이 뿜어내는 눈부신 영광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취해 그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우리는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 선수를 또다시 길러내기 위해 그들의 성공 고대를 분석하고 복제하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의 K리그는 유럽 무대에 도전할 선수들을 키워내는 치열한 용광로였습니까? 아니면 그저 왕년의 스타들이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려한 무대로 만족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일본에게 뒤처진 진짜 격차는 그라운드 위 11명의 기량 차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난 20년간 묵묵히 유소년 시스템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자국리그의 내실을 다져온 그들과 단 한두 명의 천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온 우리 사이에 시간과 철학의 격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시스템 붕괴의 진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한두 명의 선수가 부진하거나 어린 선수가 기회를 못 잡는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축구계 전체를 지배해온 무섭고도 치명적인 안일함이라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재 한 명만 나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박지성이 그랬고 손흥민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고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한 가장 치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 언론의 이 기사는 결코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남김없이 비추고 있는 잔인한 거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처참한 실패는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꿔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혜성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전진하기 위해선 먼저 이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값비싼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손흥민이라는 또 다른 혜성이 나타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고된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거대한 은하수 전체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K리그부터 가장 아래의 학원 축구와 유소년 시스템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5년 뒤, 10년 뒤에는 우리가 단 한 명의 슈퍼스타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무대를 당당히 누비는 한국인 선수 세대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풋볼파이어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뵙겠습니다.